오늘 포럼의 첫 번째 순서는 도봉구 지방자치와 마을 민주주의의 성과라는 주제로 이동진 구청장님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같이 자리하면서 서로 마주보면서 이 자리가 이루어졌으면 좋았을 텐데 여기 계신 분들이 한 몇 분이나 되나요? 한 5, 60분 정도 되는 것 같고 또 온라인으로 접속해서 지금 함께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혼자 하니까 마스크를 좀 벗어도 되겠죠? 네, 벌써 10년이 됐다고 합니다. 제가 2010년에 구청장을 시작을 했으니까 횟수로 11년째 됐는데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보통 얘기를 하죠. 네, 강산은 변하지 않았지만 우리 도봉구는 마을은 많이 변화된 것 같아요. 그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이게 10분에 하라고 그러니까 10년을 어떻게 10분에 하죠? 10분 조금 넘어도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마을에 관한 이야기가 중심이 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지방자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보통 지방자치를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습니다. 지방자치를 민주주의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아요. 그건 교과서상의 이야기고 실제로는 동네에 뭐 다리를 놓는다든가 뭐 지방 같은 경우에 뭘 건설한다든가 뭐 이런데 주력하는 게 지방자치인 것처럼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긴 합니다만 그것은 유형적인 일일 뿐 지방자치의 본질하고는 또 다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냥 지난 10년 동안 지방자치를 분권과 자치의 영역에서 여러 가지 함께 논의를 해왔는데 말 그대로 분권이라는 건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정부가 권한을 배분받는 것이겠고 보다 본질적인 것은 자치의 영역이겠죠. 풀뿌리 민주주의와 관련된 그러니까 분권과 자치라고 하는 두 가지 요소를 지방자치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치가 얼마나 확대되느냐에 따라서 그 사회의 민주주의의 폭과 깊이가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방자치를 강화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토대를 강화하는 것이다. 저는 그런 신념과 철학을 가지고 지난 10년 동안 지방자치를 운영해 왔습니다. 2010년에 처음 제가 구청장이 되고 나서 곧바로 마을 만들기라고 하는 것을 2011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주민참여 기본조례라는 것을 전국 최초로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 예산조례 서울시 최초로 만들었고 마을 만들기 지원조례도 역시 서울시 최초 그리고 민간협치 기본계획 이거 역시도 전국 최초로 우리가 제도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자치라고 하는 영역 또는 협치라고 하는 영역에서 상당히 모범적으로 선도적으로 진행해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수많은 새로운 시민 활동가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2011년 기억이 납니다만 함께 그린 마을 만들기라고 하는 것을 시작했는데 우리 동에 방학이동은 아파트가 한 동도 없는 동이었고 창사동은 아파트로만 구성된 특징이 대별되는 동이었습니다. 이 두 개 동을 함께 그린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시작을 해서 이후에 쭉 진행을 해왔는데요. 이게 이제 처음 그 마을 공동체 사업의 우리 도봉구에서의 첫 출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 이제는 주민들이 문화생산의 주체로 성장하게 되고 지역경제, 사회적 경제를 비롯한 지역경제의 주체로 그리고 지역교육의 주체로 민간협치의 주체로 복지공동체의 주체로 성장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거의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을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2010년에 7개 정도, 협동조합은 대개 그 당시 축협, 농협 이런 것 제도화된 그런 것 이외에는 없었죠. 2020년에 121개의 이 사회적 경제 기업이 지금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만 봐도 그동안에 이 공동체 기반들이 상당히 넓혀졌구나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서 주민들의 자치공간, 스스로 공간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자치공간들이 상당히 많이 만들어졌는데요. 이것도 지금 작년 기준으로 될 겁니다. 아마 23개의 자치공간이 만들어져서 주민들이 독립적으로
자치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여기서 마을 공동체 활동을 전체를 포괄해 보면 104개의 팀이 마을 공동체 활동을 하고 있고 여기에 포괄된 마을 활동가들이 455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방학생활 우리가 다 아시죠? 유흥업소 주변에 해피바이러스로서의 역할을 시작을 해서 지금 전체 방학전 주변이 문화예술거리로 변전이 된 그런 사례. 숲속에는 콜롬비아 대학 사회혁신, 세계 사회혁신 대회라고 그럴까? 여기서 2등을 수여할 만큼 훌륭한 혁신적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공간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햇살문화원, 행복한 이야기, 도깨비 연방, 학동지 등등 어느 것도 빼놓을 수 없을 만큼 매우 소중한 공간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주민자치회 역시 주민자치의 매우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주민자치위원회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2000년대에 김대중 대통령이 지방자치라는 것은 곧 주민자치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주민자치위원회를 제도화했습니다만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을 하다 보니까 무늬만 주민자치였지 사실은 또 다른 관변단체 하나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주민자치회 사업을 준비된 동부터 우리는 시행을 해왔고 그거부터 먼저 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마을 내에서의 공동체 사업을 먼저 진행한 다음에 주민자치회 사업을 하면서 본질에 가까운 주민자치를 할 수 있는 인적 역량들이 각 동에서 마련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도 준비된 동부터 시작해서 1단계로 6개 동, 2단계로 19년에 3개 동, 그리고 올해는 나머지 5개 동 해서 모든 동이 올해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많은 지역에서 서울형 주민자치회 모델을 따라서 주민자치회로 전환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우려되는 것은 2000년대 주민자치위원회를 답습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1년 해보고 그 다음에 모든 동을 아무런 준비 없이 형식적으로 주민자치회로 바꾸는 일들이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모습. 물론 그렇게만 제가 폄하할 수는 없습니다만 충분한 준비 없이 가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를 저는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국회에서 주민자치회와 관련된 법률을 제정한다고 합니다. 물론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또 다른 주민자치위원회의 이 틀을 반복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를 또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자치회는 지방정부가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것이지 정부가 제도화해서 정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아래로부터의 주민운동으로 시작되어야 하는 것이 주민자치회라고 하는 점에서 저는 주민자치회와 관련된 국회 입법을 반대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서 많은 활동가들이 양성이 되기 시작했고 작년에는 전국에서 도봉구의 사례가 최우수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주민자치회의 인적 구성이 과거의 주민자치위원회에 비해서 상당한 정도로 변화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평균 연령이 대폭 낮아지고 마을객단 활동 등 기존의 마을 활동을 했던 사람들의 비중이 대폭 늘어나게 됐습니다. 실질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것은 마을 내에서의 마을 생태계의 하나이기도 하고 또 그러나 꼭 마을 공동체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직접적인 마을 공동체 활동뿐만 아니라 교육의 영역, 복지의 영역, 문화의 영역, 다양한 영역에서 공동체와 관련된 활동들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고 특히 이 교육의 영역에서 마을 학교를 우리가 120개의 마을 학교를 만들어서 510여 명의 마을 교사가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 이것도 마을 교육 공동체를 이루는 매우 중요한 인적 인프라가 되고 있다는 점.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적극적인 활동을 못했던 것이 매우 아쉽기는 합니다만 이거 역시 마을 공동체를 이루는 매우 훌륭한 인적 자원이 되고 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 경제 영역도 상당한 정도로 확산이 됐다는 점. 그동안의 10년의 노력에서 매우 중요한 성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점점이 있는 것들이 각 동에 구성되어 있는 마을 학교의 위치입니다. 이렇게 보면 얼마나 촘촘하게 이 마을 학교들이 자리 잡고 있는지 그 마을 학교 내에서 얼마나
좋은 그런 영향을 마을에 미치고 있는지를 우리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도봉 일동이 저렇게 빈자리가 많은 이유는 아시죠? 도봉산이니까 산에 만들 수는 없겠죠. 이런 변화는 도봉구의 행정의 변화를 낳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물안 개구리식 행정에서 이 세계적인 글로벌 스탠다드의 수준으로 행정을 높이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계속해 왔는데 전국 최초로 우리가 조건 부여받지 않은 아동 친화 도시 인정을 받았고 서울시 최초의 아동 친화 도시이기도 하고 평생학습 도시 문화예술 혁신교육 특구로 또 지정이 됐고 WHO의 고령 친화 도시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 도시로 인정을 받았죠. 작년에 또 지속가능 발전 교육 거점 도시로 유엔 대학으로부터 지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거는 민과 관의 어떻게 보면 협력을 통해서 서로 상승하는 상호 간의 발전을 이룬 그 결과라고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사회와 그리고 그냥 놔두면 그렇게 갈 것이다라고 하는 사회, 물론 뭐 많은 연구자들이 그렇게 연구를 했습니다만 바라는 사회는 누구나 그렇게 바라지만 그렇게 자연스럽게 갈 수는 없다고 합니다. 우리 스스로의 의식적인 그런 노력 그리고 협력과 연대 이런 것들이 우리가 바라는 사회를 만드는 원동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을 만들기라고 하는 그런 용어가 있는데 일본에서 나온 용어입니다만 마을을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마을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느끼는 이미지 있잖아요. 공동체성. 우리가 산업화의 과정에서 그리고 최근 한 3, 40년간에 걸쳐 진행된 신자유주의의 급속한 확산에 따라서 모두가 개인화되고 경쟁과 효율만이 지상의 목표가 되어버린 이런 사회에서 파편화되기 시작했어요. 많은 부분이 공동체성이 사라져버렸다는 거죠. 그것을 복원하기 위한 노력은 하루아침에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서울시가 박원순 시장이 고리되고 난 다음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을 하는 데 있어서 그동안 우리가 수년 동안 함께 해왔던 이런 노력들을 뒤로 돌리려고 하는 그런 예산 편성의 방향을 보면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을과 관련된 예산도 상당 부분 많이 삭감을 한 채로 예산안이 편성이 되어가고 있었고 복지 예산도 대폭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부시장단을 초청을 해서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원상회복까지는 안 됐습니다만 상당 부분 복원이 됐다는 것.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결국은 얼마나 이런 노력들이 지속 가능한가 하는 의문을 우리는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단체장이 바뀌면 거꾸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또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구심을 우리는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의 사례처럼 개인 이동진이 서울시에 항의한 것이 아니라 마을에 잠재되어 있던 수많은 활동을 해왔던 분들의 목소리가 전달이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지속 가능하냐 한 것은 시민력이 얼마나 뒷받침되느냐 하는 데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캐나다의 퀘벡주를 간 적이 있는데 거기 역시도 주지사가 바뀌면서 거기도 이제 사회적 경제 영역에 상당한 정도의 그 발전이 있었던 주인데 정책이 완전히 거꾸로 가기 시작했어요. 그분들은 결코 의지하지 않는다. 어렵지만 우리 자력으로 이 방향을 유지하고 해나갈 것이다 라고 자신 있게 또 의지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과 정책이 어떻게 달라질지는 모르지만 이것이 옳은 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함께 손잡고 또 전진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스스로의 노력 매우 중요한 게 아닌가. 그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10년이라고 얘기하지만 10년이 헛되지 않을 수 있는 우리의 의지 또 노력 이것도 우리가 한번 이번 기회에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민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 토대 강화와 관련한 도봉구의 노력 잘 들었습니다.